팀장님,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게요. 이 한마디에 30대 팀장이 회사를 그만뒀다고 합니다.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이 팀장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이번 주까지 보고서 좀 마무리해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. 그런데 신고서에는 이 부분이 심리적 압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네요. 안녕하세요. 정태우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가르는 기준, 그리고 신고당하신 분이 일주일 안에 해야 될 세 가지, 그리고 조사 담당자나 사업주가 알아야 할 정당한 업무 지시 판단 기준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. 먼저 사례부터 한번 보실까요? 어느 한 중견기업의 30대 팀장 이야기입니다. 이 팀장님은 그 분기별 보고서 마감이 다가와서 부서원에게 이번 주까지 보고서 좀 마감해 달라고 2번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. 그런데 이 부서원 A씨는 바로 직후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신고 내용이 뭐냐면은 업무 지시가 위협적이었고 마감 강요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네요. 여기에 대해서 회사는 즉시 매뉴얼대로 신고자와 비신고자를 분리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. 한 달 동안 조사를 했지만은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여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요. 그런데 이미 이 팀장님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였습니다. 분리 조치라는 것은 근로기준법 76조의 3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 중 하나인데요. 아마도 회사는 피해자도 신고자도 보호하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분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.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분리 조치만으로도 가해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그게 좀 문제라고 할 수 있죠.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은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. 신고를 하면 회사는 조사에 착수하고 또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. 결론적으로 신고를 당한다는 것 자체가 피신고자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. 아마 이번 사례에서도 이 30대 팀장님도 신고를 당하고 분리 조치가 되는 과정에서 큰 회의감과 실망감을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자신이 가해자로 낙인 찍혔으니까요. 그래서 아마 사직서를 내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. 회사로서는 좀 큰 손실을 입은 셈이겠죠. 그렇다면 법원은 이 정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구분할까요? 첫 번째는 업무 관련성입니다.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면 괜찮지만은 사적인 심부름, 개인적인 일, 이런 일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죠. 두 번째는 사회 통념입니다. 업무 지시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 있는가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이번 사례처럼 마감 일주일 전에 마감 보고서를 마감해달라라는 정도는 사회 통념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새벽 3시, 4시에 카톡을 보내서 여기에 왜 답장을 안 하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죠. 다음으로는 지시 방식이 합리적인가입니다. 보고서 좀 빨리 마감해 주세요 이런 정도는 합리적이지만은 너 왜 이것도 못하냐? 너 그냥 회사에 얘기해서 내가 너 잘라라 얘기해야겠다. 이런 표현 방식은 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죠. 이 세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정당한 업무 지시가 되고 여기서 하나라도 빠진다면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사례에서 신고를 당한 팀장님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셔서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신고를 당했다면 일주일 안에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. 가장 먼저는 모든 업무 지시 기록을 좀 백업해 두는 것입니다. 아마도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보면 사내 메신저라든지 그런 것들로 업무 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. 이런 것들이 보면은 회사 내부 사정상 빨리 지워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했다면 모든 업무 지시 적어도 3개월 전으로는 모두 백업해 두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음으로는 동료분들 진술을 좀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. 어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나 사례에서 동료들의 진술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다만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좀 얘기해 달라고 하는 진술 강요는 역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기억나는 대로 있었던 사실 그대로 좀 진술을 해달라 이런 정도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 아무래도 회사 내부에서는 조금 비전문가가 조사를 하다 보니
뭐 유도 질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. 뭐 다 괜찮으니 뭐 별거 아니니까 그냥 얘기해 보세요. 뭐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라고 해서 계속 진술을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조금 나중에 문서에 적혔을 때 조금 위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사업주나 관리자가 알아야 할 적정한 업무 지시 안전선 5가지입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업무 지시는 문서로서 하자라는 겁니다. 업무 지시를 말로 하게 되면은 이건 나중에 뭐 분쟁이 됐을 때 100% 불리해지기 때문에 업무 지시는 문서로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업무량인데요. 뭐 동정업계, 동정직종에 비해서 한 1.5배 업무량이 많다. 그러면 이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위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업무량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업무 시간 외 연락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정말 긴급하고 정말 필요하다면 그러한 긴급 사유를 명시해서 최소한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 평가나 징계 직후에 업무량을 늘리거나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복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끝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되면은 셀프 조사보다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을 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에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당한 업무 지시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다.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하시면은 일주일 안에 아까 말씀드린 3가지는 준비하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사업자나 관리자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안전선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시는 게 좋겠다입니다. 제 채널에서는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아주 심도 깊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